당뇨병 혼란 비밀 음모 그리고 치료 방법 제4탄 네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것이죠. 비스와로프 박사가 거의 2주 만에 저에게 당뇨병을 치료하는 식단 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도 했고, 제가 썼던 정통사 암침에 관한 책도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은 밑에 설명에 보게 되면은 더보기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더 자세한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통사암 오행침구학회의 메인 페이지만 나오는데, 이 링크가 새로 바뀔 겁니다. 바뀌어서 맨 마지막 편의 이 포스트가 나오게 고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편을 보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1회, 2회, 3회를 보지 않았던 분들은 요 밑에 내려가시면 1탄, 2탄, 3탄 이렇게 해서 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도 지금 4개의 유튜브 리스트가 이렇게 추가로 정리가 돼서 나타날 예정이고요. 식단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피, 그리고 당뇨병은 있으나 혈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허구의 혈당의 비밀과 음모가 공개되었다. 당뇨병에 대한 비밀을 아는 순간 당신은 당뇨병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연적인 당에는 포도당과 과당과 자당이 있으며, 포도당이 지금 당뇨병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변수이고, 과당은 당뇨병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포도당 섭취를 줄이고 과당을 섭취를 늘리게 되면 당뇨병은 쉽게 치료가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또 다시 한번 강조가 되지만은 혈당 측정기는 혈당을 재는 것이 아닌 포도당 간만을 재는 것이죠. 그래서 혈당 측정기라고 불러야 되는 게 아니라 글루코스 측정기라고 불러야지 정상적입니다. 또한 몸의 한 부분에서 잰 포도당 값이 온몸의 포도당 값을 대표할 수 없다. 그리고 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라고 잘못 불리우는 포도당 값이 내려가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당뇨병을 치료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과당은 지금 단 것에서부터 덜 단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망고, 포도, 배, 수박, 사과, 블루베리, 바나나, 멜론, 파파야, 귤, 복숭아, 승두복숭아, 넥타린, 유도, 자몽, 파인애플, 체리, 딸기 등에서 섭취할 수가 있고요. 이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당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점점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통사암침으로서 물론 당뇨병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료 전후를 비교하게 되면은 적게는 20에서부터 많게는 50까지 포도당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 당뇨만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증상도 함께 치료해야지 치료 효과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이 방법만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한의사들이나 양의사들이 증상 한두 가지만을 갖고 이것만을 치료하겠다고 덤벼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은 아니고,
그 몸 전체가 하나의 그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은, 또는 몸 자체가 자동차 같이 부품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당뇨병은 암보다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암 판정을 받게 되면은 죽음이 목전에 보이는 충격과 공포로 인해서 음식과 식생활을 쉽게 고칠 수 있으나, 글루코스만 조절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물론 뚜렷한 치료 방법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고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는 게 당뇨병이죠. 그래서 사실은 암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질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면 웬만하면 스스로 걸어서 퇴원하지만 그 암이 잘 치료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요. 당뇨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서 죽는 것만이 퇴원할 수 있는 길이죠. 사실은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도 그거는 매장을 시켜서 당뇨 환자가 치료가 안 되는 것이 의료산업의 발전 또는 이익 창출에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치료 방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또 물론 성공 사례도 보여줬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의 사기꾼들이라고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전에 설명드렸던 당뇨병 비스워로프 박사죠. 비스워로프 박사의 강의 내용을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고, 또 그러한 사실을 이를테면은 과당을 섭취를 하면은 글루코스가 또는 포도당이 내려가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또는 왼손가락에서 잰 글루코스 값과 오른손에서 잰 글루코스 값이 틀릴 수 있는지를,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그걸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당뇨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당뇨병에 걸린 원인은 환자 또 자신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스스로 알아내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아낼 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해서 당뇨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도 알려주지 않고, 설령 알려주더라도 대부분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 그 말을 따르면 대충 10중 8구는 실패합니다. 특히 건강보조식품으로서 당뇨를 고친다는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가 사기꾼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설령 거기에 나는 이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당뇨병을 고쳤다, 그 사실 자체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고, 그 확률 자체도 뭐 100만 분의 1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던, 제가 치료를 했던 환자도 신문 광고 또는 라디오 광고, 텔레비 광고를 보고서 건강보조식품을 당뇨병에 좋다고 얘기를 듣고 먹은 결국은 더욱더 악화되어서 결국은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또는 결국은 양의사들한테 식단을 받고 그대로 그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2,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그냥 사망을 한 것이죠. 아무도 믿지를 않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환자 자신만이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지 당뇨병을 포함한 다른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지금 이번 주제는 당뇨병이 주요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들이 모든 질병의 치료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암 또는 폐질환, 아토피, 천식 또는 변비, 피부질환, 피부암, 위암, 방광암 모든 것이 이 안에 답이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통사모의 친구하고 블로그의 글 건강관리 참고사항을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건강관리 참고사항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만 해도 거의 12시간은 소모를 해야지 전체 내용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거의 한 2, 3일은 걸려야지만이 이 전체 내용을 짚어갈 수 있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고 거의 완성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특히 일기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일기를 쓸 때에는 모든 것이 시각, 어떤 행동을 할 때의 그 시각과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완벽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여기에 설명되죠. 일기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물을 마셨을 때 맥박이 어떻게 변한다든가 또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맥박이 어떻게 변한다든가 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식사를 했을 때 얼마 후에 3시간 후에 정도에서 그 증상이 나타난다 또는 30분 만에 나타난다. 그렇다면 일단은 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음식은 보통 2시간에서부터 5시간까지 위에 머물기 때문에요. 만약에 12시간 정도 걸린다, 또 8시간 정도 후에 어떠한 식사한 이후에 그러한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은 그것은 바로 소장 또는 간, 물론 위에 음식이 들어가자마자부터 바로 그 영양분이 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간에 영향을 주는 시간. 그래서 오장육부가 어떻게 식사라든가 어떤 특정 행동, 걷는다든가 서 있는다든가 또는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특정 오장육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이 좋은 영향인지 나쁜 영향인지 그것을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게 되면은 내 몸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내 몸을 해치는 것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들은 어떤 사람들도 얘기를 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한의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환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노벨상을 탄 의학 박사라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는 육식을 특히 이제 생선까지도 포함해서 간식 같은 것을 당뇨병이 완치될 때까지 금해야 된다. 그 다음에 GMO, 백신, 한약, 양약을 완치될 때까지 금해야 된다. 한약은 지금 현재 한의사들이 알고 있는 그 한약 처방들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한약을 처방을 할 때 또 조제를 할 때 거기에
큰 효과를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을 가능한 한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코코넛 오일 검색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코코넛 오일에 대한 그 포스트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 포스트를 보시고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가능한 한 코코넛 오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코코넛 오일을 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명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화면이 뜨는 게.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단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코코넛 오일의 60% 정도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콜레스테롤도 하나의 그 사기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또는 고혈압 같은 것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는 여기 웹사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 콜레스테롤은 그 사기를 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코코넛 오일의 단점을 보게 되면은 오메가6는 많은데 오메가3가 하나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메가6와 3와 이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2대 1입니다. 오메가6가 2, 3가 1, 혹자는 6가 1에서부터 5까지, 그리고 오메가3가 하나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오메가3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은 오메가3가 많은 음식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피해야 되고 또 옥수수를 먹고 자라난 동물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같은 것들은 다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를 꼭 먹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그거죠. 이 오메가3를 꼭 먹어야 되는 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 이 옥수수 진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의 유튜브 비디오입니다. 아마씨가 가장 0.26대 1로서 오메가3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고, 치아씨드는 0.33대 1, 그 다음으로 좋고, 그 다음에 3이죠. 햄프라는 것이 그 대마초를 만들어낸 대마의 씨앗입니다. 여기서는 햄프 또는 카나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2.5대 1이죠. 그 다음에 견과류를 많이 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 얘기를 안 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얘기를 안 하겠죠. 그래서 땅콩을 먹게 되면은 5,500대 1이나 됩니다. 그래서 땅콩 한 개를 먹게 되면은 5,500개의 무게만큼 1대 2를 먹어야지 2대 1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들어갑니다. 아몬드도 보게 되면 거의 2000대 1이 되고, 그래서 호두만이 4대 1로 오메가3, 오메가3을 보완을 해주는 가장 좋은 견과류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견과류는 전혀 드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식용유를 보게 되면은 플렉시드, 아마씨죠. 아마씨가 0.24대 1로서 가장 좋고, 카놀라 오일은 지금 대부분이 GMO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독극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기농이라고 명확하게 레이블이 되어 있다면은 먹을 수가 있지만은요. 호두기름은 5대 1로서 괜찮죠.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이한 모든 기름들이 다
굉장히 몸에 안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메가3가 끝났고, 그 다음에 걷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도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명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걷기를 제외한 모든 운동을 피하고 가능한 한 오래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건강을 해치는 첩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루 만보 2시간 걷기 운동 효과는 제로라고 하는 이 포스트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당뇨병 치료 식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정통삼 오행침과학회는 이 자료는 참고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실제 치료에 쓰는 것은 본인의 책임하에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좀 크기가 작게 나와서 요거를 큰 걸로 해서 제가 확대를 해서 다시 다른 화면으로 보여드리긴 하겠는데요. 이것을 라이트 클릭을 해서 이것을 이미지를 다운해서 또는 그 인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전체 화면인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이쪽에서 되어 있죠. 영어로 글루코스 레벨 포도당을 3일 이내로 떨어뜨리고 혈압을 일주일 이내로 떨어뜨리고 과체중을 한 달 만에 해결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식단을 쓰게 되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표가 됩니다. 이것이 사용을 하기 위한 기준치가 되죠. 그래서 이쪽 뷰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숫자가 피트, 키의 피트 단위고 그 다음에 인치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5피트 4인치가 되는 거죠. 그럼 160cm 정도가 됩니다. 163cm네요. 그 다음에 이 줄은 몸무게를 뜻하는데 킬로그램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치계를 안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센티미터 단위로 소수점 이하는 4452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68cm 몸무게 80kg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168cm가 여기죠. 쭉 가서 80kg이라고 그랬죠. 80kg을 가보면 780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죠. 그래서 780g이 기준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설명이 된 것이 아래를 기존의 식사에 추가로 먹어야 된다. 또는 사실은 기존의 식사를 포기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겠죠. 중요한 것은 혈당을 수시로 점검해서 저혈당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3일 안에 이렇게 이제 이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봤을 때 이 첫날에서 이르테면 200이었다가 이제 100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첫날이 지나면은 그 다음 날은 167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133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100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그 인슐린을 쓰고 있던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인슐린을 줄여나가지 않으면은 저혈당으로 인해서 사망에 쇼크가 발생을 하거나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환자 자신이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780g이 나왔죠. 아까 위 표에서요. 예, 780g이 나왔는데 과일이 오전에 여기에 자정이죠. 밤 12시부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6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정오 낮 12시까지 과일을 780g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부터 정오부터 이제 저녁에 자기 전까지 채소가 780g, 여기 뭐 채소 그림들이 있죠. 오이, 뭐 고추, 브로콜리, 뭐 토마토, 뭐 이런 것들이요. 홍당무, 브로콜리도 있고, 뭐 양배추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780g, 이 과일과 동일한 양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78g입니다. 잎사귀라는 것이 보게 되면 깻잎이라든가 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게 10분의 1입니다. 채소의 1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채소의 20분의 1이 됩니다. 견과류, 특히 호두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견과류들은 오메가3가 너무 적기 때문에 호두를 39g을 드셔야 되고, 콩나물, 숙주나물 같은 그 싹을 39g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같은 양이죠. 견과류와 같이. 그래서 이 비율을 쓰되 절대적으로 유기농만을 써야 되고, 소, 양, 염소로부터의 모든 음식을 금해야 됩니다. 뭐 우유, 치즈, 버터, 쇠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또 그들의 젖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오장육부에 열을 올려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설령 유기농으로 키웠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현대인들이 가장 흔한 질병인 염증을 더 악화시키기에 가장 좋은 약 또는 독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가 되고요. 이 포스트가 또 유튜브가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또 여기에 또 댓글을 치료 효과를 보셨든 안 보셨든 간에 댓글을 달아주셔서 다른 분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혹시라도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거나 그런 내용도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맨 밑에 보게 되면 댓글을 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기시면 됩니다. 또 이 내용을 다른 분하고 많이 전달을 해주시고, 또 그들이 건강이 개선이 되고 또 건강을 또 건강하게 유지시키는데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